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에 감춰진 진실과 그 이면의 흐름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유명인 이야기 총괄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던 그녀가 왜 지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낯선 남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한 연예인의 근황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금 그녀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하 12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서울 도심을 꽁꽁 얼려버린 지난 21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전 매니저와의 횡령 고소 사건과 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박나래 씨가 드디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곳은 뜻밖에도 화려한 방송국이나 지인들과의 파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막걸리 양조 기술을 가르치는 어느 평범한 학원 앞이었습니다. 그날 박나래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얼굴을 마스크로 꽁꽁 가리고 양털 코트에 번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입담을 뽐내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키 약 180cm에 달하는 수려하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이 남성은 택시에서 박나래 씨와 함께 내리며 그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전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매니저가 없는 박나래 씨를 대신해 곁을 지켜주는 가까운 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재진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박나래 씨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대답 뒤에 그녀는 수업이 있어서 왔다, 곧 시작해서 바로 들어가야 한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지금 그녀가 처한 복잡한 심경과 막막함,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전통주를 빚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막걸리부터 동동주, 심지어 와인과 고량주까지 다양한 주종을 다루는 이곳에서 박나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수업을 마치고 나온 그녀는 동행한 남성과 함께 다시 조용히 학원을 빠져나와 귀가했습니다. 함께한 지인은 박나래 씨가 현재 정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본인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집중하며 마음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신중하게 고른 수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하필 또 술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진 것입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 보여주었던 과도한 음주 문화와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지금의 논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는 막걸리 빚기가 박나래 씨에게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로 비치고 있는 셈입니다. 박나래 씨의 이번 근황이 전해진 후 대중의 시선이 그토록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외부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가 선택한 막걸리 양조라는 종목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녀가 자숙의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정서적인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지인의 말보다
여전히 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 더 큰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나래 씨는 여러 방송을 통해 소문난 애주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나레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많은 연예인이 거쳐가는 명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술자리는 그녀의 주요 캐릭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즐거운 술자리의 이면에는 늘 크고 작은 구설수가 뒤따랐고, 특히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의 중심에는 술자리, 그리고 그와 연관된 부적절한 언행이나 약물이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그녀의 이미지를 갉아먹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찾은 곳이 전통주를 빚는 학원이라는 사실은 대중에게 매우 모순적으로 다가옵니다. 술 문제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또다시 술을 배우러 다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선택을 향해 자기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지금 이 타이밍에 술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하나의 전통 문화나 진지한 공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중의 눈에 비친 박나래 씨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도는 위태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박나래 씨의 지인은 그녀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신중하게 고른 수업이라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과거에도 요리, 패션, 인테리어, 정원 가꾸기 등 수많은 취미에 몰두하며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믈리에 자격증에 도전할 정도로 주류에 대한 관심도 깊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와의 횡령 고소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듯한 근황이 포착된 것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짊어진 법적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죠 라는 말과 함께 전통주를 빚는 모습은 진지하게 자숙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때우거나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녀의 회복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지함의 소치인지를 말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예능의 중심에서 모두를 웃게 했던 그녀였기에 이러한 행보는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 쌓아 올린 공든탑이 술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다시 술의 힘을 빌려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그녀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은 단순히 그녀가 무엇을 배우느냐를 넘어 그녀가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 어디까지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보여주어야 할 자숙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양조 기술을 익혀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한 취미일 뿐일까요? 그 어떤 의도였든 간에 지금의 박나래 씨에게 이 선택은 최악의 악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법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커넥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 행위 실태와 그 중심에 선 박나래 씨의 정체를 정면으로 파헤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퍼진 기괴한 의료 관행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의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이른바 과추형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홍 원장은 지난해 11월 평소 친분이 깊었던 박나래 씨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강남 성형외과의 대표이자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수장, 그리고 해외 병원 진출을 꾀하는 실력 있는 사업가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홍 원장과 대화를 나눌 때조차 현직 의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뽐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아는 성형외과 언니라며 홍 원장에게 소개했던 이 여성의 실체는 며칠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와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홍 원장이 만났던 A씨였던 것입니다.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연예인들 역시 A씨를 정식 의사로 믿고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A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A씨의 남편은 박나래 씨가 집에 온 것은 3년 전 단 한 번뿐이라며 아내는 중국 대학 병원 교수로 임명될 만큼 실력과 면허를 갖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분 있는 연예인들에게 일회성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며 연예계에 퍼진 진짜 주사 이모는 따로 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엄중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엄격히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유통 경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박나래 씨가 이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가 2023년대만 해외 출장 당시 제작진 몰래 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가 발각되자 이거 문제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매니저들에게 너희도 이미 이 일에 동참했으니 벗어날 수 없다 는 취지의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총 7건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자취를 감춘 채 막걸리를 빚으며 뭐라도 해야죠 라고 말하던 박나래 씨의 모습은 이러한 거대한 법적 도덕적 리스크 앞에서 그저 폭풍 전야의 적막함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연예계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굴 천재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던 최은우 씨가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진 통보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조사 사국은 통상적으로 명확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중대한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 구조는 최은우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와 그의 모친 명의로 설립된 A법인 사이의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최은우 씨의 막대한 수익이 소속사와 모친 명의 법인 그리고 개인으로 나뉘어 분배되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모친의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에게 귀속되어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할 돈을 법인으로 돌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가족 명의로 세워 탈세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은우 씨 측은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광고계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논란 보도 직후 일부 광고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등 최은우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중이 주목하는 지점은 최은우 씨의 논란이 박나래 씨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박나래 씨 역시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인 기획사 엠파크를 통해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명의 법인을 활용한 소득 구조 논란과 세무조사 이슈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족명의 법인과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수익 분배 방식이 연예계 탈세 공식처럼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중은 연예인 1인 기획사가 거의 탈세 매뉴얼 수준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막걸리 학원에서 뭐라도 해야죠 라며 몸을 낮추고 있을 때 최은우 씨의 사건은 박나래 씨의 과거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전면에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뒤로는 가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에 대중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과연 이러한 구조를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최은우 씨의 사례는 그 의혹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 중 대중이 가장 경악하는 지점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규를 대하는 그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그녀는 작년 전 소속사와 결별한 이후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엠파크를 설립해 1년 넘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현행법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의 해명은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어머니 한 명뿐이라 행정 처리를 할 여건이 안 되었고 현재 여러 논란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임감조차 결여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금을 내고 인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명 연예인이 바빠서 법 등록을 못했다는 변명을 내놓는 것은 대중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계속하면서 그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의무는 나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되어 정부의 권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박나래 씨 측은 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 등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결국 본인들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활동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법은
형편이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자신을 점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행정실수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 근본적인 관리 능력의 부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구조가 세금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작 공적 책임 앞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몸을 사리는 모습에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자택철도 사건의 항소심 문제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피해자이지만 연이은 법적 구설수는 대중으로 하여금 박나래라는 이름 석재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잘못이 없더라도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끊임없는 법정 공방은 치명적입니다. 도덕적 논란부터 행정법 위반까지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하고 있는 지금 뭐라도 해야죠라며 술을 빚는 모습은 대중의 눈에 그저 공허한 몸짓으로 비칠 뿐입니다. 법을 선택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그녀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박나래 씨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지금 대중의 이목은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과거 발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동료들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예언이자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과거 방송에서 선배와 동료들이 그녀에게 던졌던 뼈있는 말들이 다시금 소환되며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자되는 것은 연예계의 대선배 이영자 씨의 발언입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이영자 씨는 박나래 씨를 향해 박나래의 인기는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예능 특유의 장난 섞인 농담으로 치부되며 웃음으로 승화되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만담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선배의 직관적인 경고는 끝없는 욕심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현재의 박나래 씨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미선 씨의 발언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나래가 내 롤모델이다. 돈도 인기도 특히 선격이 부럽다. 는 파격적인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시에는 박나래 씨의 거침없는 캐릭터를 칭찬하는 유머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그녀가 추구해온 가치관과 캐릭터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웃음 뒤에 가려져 있던 위태로운 삶의 방식이 결국 법적 문제와 신뢰 붕괴라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상징적인 장면은 박나래 씨와 가장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절친한 동료 장도연 씨의 변화입니다. 장도연 씨는 최근 방송에서 사람 친구는 없고 라는 짧지만 묵직한 말을 남겨 시청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박나래 씨의 곁을 지키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그녀였기에 이러한 발언은 연예계 내부에서 이미 박나래 씨에 대한 손절 혹은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장도연 씨의 의미심장한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상식 무대에서 그녀는 요즘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는 말을 남겼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이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의혹과 전 매니저 고소 사건이 터져 나오던 때와 절묘하게 맞물리며 대중은 이를 박나래 씨를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평소 말을 아끼고 겸손하기로 유명한 장도연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겸손과 죽음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업계 내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한다는 분석입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선을 긋는 모습이 가장 무서운 신호라고 입을 모읍니다. 신뢰를 잃은 동료와 함께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가 막걸리를 배우며 뭐라도 해야죠 라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선배들은 멈추라고 경고했고 동료들은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곁을 지켜줄 동료조차 희미해진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위태로운 벼랑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나래 씨의 충격적인 근황부터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일인 기획사의 민낯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화의 한파 속에서 낯선 남성과 함께 막걸리 학원을 찾았던 그녀의 모습은 얼핏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그리고 최은우 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그녀가 내뱉은 뭐라도 해야죠라는 말은 의지보다는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자의 고육지책으로 들립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지점은 대중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박나래라는 이름은 즐거움과 열정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법적 분쟁과 도덕적 해이의 상징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술 문제로 고통받는 시기에 다시 술을 배우는 모습이 정서적 안정을 위함이라는 지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토록 싸늘한 이유는 그녀가 보여준 자숙의 방식이 대중의 상식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을 때 챙기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해명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다시금 묻게 만듭니다. 이영자 씨의 멈추라는 경고와 장도연 씨의 겸손해야 한다는 뼈있는 조언은 이제 단순한 농담을 넘어 박나래 씨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고 법과 여론이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고 이제 그녀 앞에는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와 진실을 요구하는 대중의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연예계 전체가 골마터진 구조적 병폐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명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권력과 인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